새벽에 나가기 방송 이제 저녁에 나가서 여러분들 식사를 못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근장 교육을 습은 김정아입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정아TV에서는 참 황당한 이슈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제목 보고 황당하셨나요? 네, 북한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인분도 판매권이 있습니다. 야, 저도 이걸 보고 진짜 기함을 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유아시아방송에 10월 30일자 기사를 올렸습니다. 북한 아파트에서 배출된 인분 판매권, 인민반장에 부여. 네, 인분 판매권이 이제는 권력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평안도의 한 주민들은 29일 요즘 하우스에서 냄새를 재배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개별 농사꾼들이 도시마다에 돌아다니면서 인분을 사 모으느라 분주하다면서 아파트 망울, 하수도망 어수 처리를 망울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망울해요, 북한에서는. 네, 차 있는 인분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해당 아파트의 주민 세대를 책임진 인민반장만의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야, 인민반장의 권한을 주민들한테 지금 올려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야, 어물더미를 결국은 독점 판매를 한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왜 이게 판매가 가능한지를. 사료가 부족한 북한에서는 해마다 정말 인분 생산 계획량이 있습니다. 결국은 인분이 이런 독점을 가진 인민반장들은 자기네 그 인분을 자기 계획하고도 그 나머지를 이제 주민들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장한테 권한을 준다는 게 지금 인분의 권한을. 야,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야, 진짜 황당하네. 아이고. 서식통은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인분을 사려고 시내까지 올라오는 것은 화학비료는 값 비싼 데다가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인분 비료의 수요가 높아지자 당국에서는 주민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는 인민반장들에게 인분을 판매하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식통은 그러면서 도시 아파트마다 20 내지 30세대를 한 개 인민반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인민반은 지역 행정의 말단 조직으로서 인민반장은 주민 행정의 마지막 단계를 맡은 조직 책임자라면서 당국의 인민반장들의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인분을 판매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은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라는 암묵적 지시나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민반장들 기분이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감사하다 할까요? 어쨌든 맞벌이 수단이 또 하나에 생겨난 거죠. 서식통은 이어서 인분은 개인 농사꾼이 끌고 온 달구지에 위에 설치된 500kg들이 밀폐된 통에 판매되고 있는데 그 값은 인분 500kg당 개인 농사꾼에게 김장 배추 50kg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번에 김장을 포기한 주민들 소식 전해드렸죠. 이렇게 되면 인민반장은 배추에는 돈이 안 들어가고 고춧가루나 다른 데만 돈이 들어가고 인민반장 그 가족 식구들은 먹고 사는 데는 김장하는 데는 일단은 문제를 해결이 된 거겠네요. 서식통에 따르면 인민반장은 인분을 국영농장보다는 개인 농사꾼에게 판매하길 원하는데 인분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같은 인분 500kg에 대해 옥수수로 개인 농사꾼에게 50kg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국영농장에 팔 경우 옥수수 20 내지 20 내지 30kg 정도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국영농장보다 개인농장이 더 비싸긴 하죠. 이렇게 되면 식량 해결도 되겠네요. 결국은 북한이 지금 배급이 모두 절단된 상황에서 인민반장들이 생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아마 이걸 준 것 같습니다. 같은 날 평안남도의 한 주민소통은 원래 지방 도시들에서는 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단층집 마을에 공동 변소가 있고 아파트마다 하수관이 연결된 커다란 망물이 있다면서 변소와 망물로 배출된 인분은
도시 미화 차원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이때 수거된 인분은 주변 농장에서 무료로 가져다 비료 대용으로 사용하도록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식통은 하지만 만성적인 화학 비료 난으로 인해 국영농장과 협동농장들이 저마다 도시 마을 인분을 차지하려고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지방당국은 공동변서와 하수망에서 인분을 가져가려면 해당 지역 인민반장을 통해 절차를 밟도록 조치했다면서 이제는 농장이든 개인 농민이든 도시에서 인분을 가져가려면 인민반장에게 가져가는 인분만큼 쌀이나 남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식통은 이어서 인분뿐 아니라 주민들이 아파트 어물장에서 벌이고 있는 구멍탄 연재도 지금은 누가 함부로 포기할 수 없으며 인민반장의 허가에 따라 판매되고 있다면서 비료가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구멍탄재에다가 인분을 섞어 퇴비로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농장과 개인 농민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경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 인분에 대해서 시내에 관련된 인분하고 농촌에 관련된 인분을 짧게 제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시내에 관련된 인분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어릴 때 청진시 한복판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학교마다 이게 연말이 되게 되면 그 인분 퇴비 생산 계획을 줍니다. 학생들까지 다 줍니다. 성인 아이들 할 것 없이. 그때 당시 저는 초등학교였거든요. 근데 인분을 가져가는데 딸딸에다 인분을 끌고 학교가 하루 방학 기간에 한번 큰 행사를 합니다. 특히 겨울에 많이 하니까. 그 겨울에 그 행사를 하는데 그 인분을 얼마를 한 바게트 두 바게트 1인당 이렇게 양을 줍니다. 그럼 그거를 그 동네는 개똥 소똥 다 없어져요. 그때는 정말로 개똥도 귀할 때입니다. 야, 내 그 일을 생각하면. 근데 한 번은 그거를 직접 싣고 그 신진 거기 직접 납품하는 곳이 있어요. 어느 학급에서 몇 명이 직접 해가지고 그걸 직접 끌고 가는데 학급 전체가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때 바게트에다 이렇게 들고서 가는데, 문제는 이 손가락이 지금 내 오른쪽 손가락이 구부러졌습니다. 왼쪽 손가락이 이게 낯질인 거는 그때 별 달고 처음으로 부모님 산소에 가서 내 혼자 벌초 하다가 이게 박힌 상처인데, 이 오른쪽 손가락이 이 구부러진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제일 먼저 이게 구부러진 이유가 이게 동상을 한번 입었댔습니다. 어릴 때. 그게 아마 10살쯤 됐나 11살쯤 됐나, 제가 어쨌든 초등학교 4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들고 온 학급이 다 동원돼서 그 행렬을 해가지고 해안동에서부터 그 신진 있는 그 퇴비 납품하는 그곳에 가서 저희가 농장밭을 직접 그때 분담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장밭에다가 직접 학생들이 갖다 다 붓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학급이 요만한 부지에다가 얼마만큼 부었습니다. 요걸 거기에서 현장원한테 이렇게 표 딱지를 받아오더라고요. 저희 담임 선생님. 근데 그걸 진종일 줄 서서 사람들이 대거 몰리니까 계속 줄 서서 밖에서 인분 바게트를 들고 2시간, 3시간 넘게 덜덜 떨다가 집에 와보니까 이게 손이 이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잊혀 앉습니다, 그게. 그다음부터 우리 엄마가 그걸 보고선, 선생한테 대학생이 거기 데리고 가지 말라고 이러고 엄마가 다음에 대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크게 이게 구부러진 게 이게 겨울에 그 군대 나와서 보초근무를 제가 오래 썼잖아요. 보초근무, 잠복근무, 그 겨울에. 이걸 계속 이게 무게를 추우니까 이게 손을 힘을 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힘을 주고 있으니까 다른 손은 다 펴지는데 나중에 이 깨끼 손가락이 안 펴지는 거예요. 어릴 때 이게 살짝 구부러졌던 게 보초근무 서면서 이게 더 심하게 구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이 지금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거든요. 이 깨끼 손가락 육성 바로 그 인분 퇴비 생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보초근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문제를 보니까 그 시내에서는 그렇게 퇴비 문제를 어릴 때부터, 제가 그때가 80년대죠? 그 어릴 때부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가 진행이 됐고요. 나중에 제가 시집 결혼해서 문덕군 농촌에 간 다음에도 이 인분 생산 때문에 정말로 화장실마다 반반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퇴비 생산, 여름에는 그냥 낯선 풀을 계속 많이 벼다가 그냥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럼 거기 파리도 엄청 껴요. 그리고 꼬이고 그 풀 퇴비 생산 이거를 여름에는 그 농촌에서는 하고 겨울에는 거기에서 또 집집마다 나오는 인분 생산량이
한 1인당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1인당 그때 50kg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기까지 해서 그때 큰딸까지 해서 저희 식구가 세 식구였을 때는 150kg가 생산량이었고 저희 시부모님들 2명이 또 100kg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그 5명이 하는 게 거진 200kg, 300kg 그 인분을 그때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인분 생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동안에 진짜 지겨웠습니다. 이 방송이 오후에 나가기 망정이지 저녁에 나갔으면 여러분들 식사를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북한에는 똥도 귀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항상 하는 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슬픈 현상입니다. 그래서 북한 농장들에서도 개인 텃밭을 할 때 농장들의 비료가 또 들어올 때도 비료도 자꾸 반장들이 이게 가을에 식량들을 좀 비축에 뒀다가 종자하고 비료는 무조건 반장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오히려 농장원들 분배를 못 주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료를 가져오는 것도 전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작반장들이나 이런 정말 관리 일꾼들이 그 비료 생산하는 순천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막 한 달, 2달, 석 달 막 그렇게 죽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료를 가져오면 그 비료를 또 논밭에 줄 때 농장원들한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농장원들 그 비료를 또 주머니에 매일 한 접시 계속 도둑질해 갖고 옵니다. 그래야 내 집 곡식이라도 내 집 뜰한 곡식이라도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료 문제가 북한에서는 그렇게 상당히 열악하고요. 그 비료 문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인분에 모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뜻밖에도 북한의 또 농촌에서 인분하는 다양한 실태까지 제가 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근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총!